이번 시간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 순열 종류도 더럽게 많습니다.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만 하면 대충 순열에 대해서는 한 번씩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 한번 훑어본 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여기까지만 보고 나서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하도록 합시다. 자, 보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A, B, C, D 4개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너무나 쉽지. 이제 4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A, B가 아니라 A, A, C, D로 바뀌어서 이거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A, B, C, D를 나열할 때 A, B, C, D로 나열된 거와 B, A, C, D로 나열된 것은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는 B가 A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AACD가 되고요. 얘도 뭐가 되냐? AACD가 됩니다. 즉, 서로 달랐던 두 개가 여기서는 서로 같은 두 개가 돼버린다는 뜻이죠. 자, 바꿔 생각하면 여기서 A, B가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겹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A, C, D, B와 그죠? B, C, D, A는 서로 다른 거였지만 A하고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 이 팩토리얼 가지. 따라서 이 두 개가 서로 겹치는 게 된다. 즉, 둘 다 A, C, D, A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4개 팩토리얼이지만 몇 개가 겹친다고 봐야 되냐 하면 바로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인 이 팩토리얼 가지만큼이 겹치기 때문에 4팩 나누기 2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는 12가지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상황을 바꿔서 우리가 3개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봐라. 예를 들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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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즉 여기서 A, B, C에서 B, C가 모두 다 A로 바뀐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겠냐 이거야. 그죠? 그럼 이 A, B, C,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가지인데 그 중에 이 A, B, C 3개 있잖아. 이 A, B, C 3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가지기 때문에 딱 그만큼이 겹치게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경우의 수는 4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AAAD, AADA, ADAA, DAAA 4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맞지? 그래서 쉽구나. 똑같은 것이 있는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뭐를? 그냥 4개가 다 다른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열했던 놈을. 됐죠? 상당히 쉽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예를 들어 A, A, B,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볼까? 예를 들어 얘는 A, B, C, D에서 C가 A로 바뀌고 D가 B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 다 다른 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A, B, C,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A와 C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즉 2팩토리얼이고 또한 B와 D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우리는 4팩토리얼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얘는 24가지를 4가지로 나누는 거니까 6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라. 이걸 응용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경로의 수. 그죠? 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길이 나 있는데 요렇게 길이 나 있고 요 지점이 A고 요 지점이 B입니다.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지만 얘는 전부 다 똑같은 간격인 정사각형 6개가 모여있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길이고요.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데 최단 경로로 간대. 최단 경로. 그죠? 그럼 뭐냐? 가장 짧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룰만 있으면 됩니다. A에서 B로 갈 때 오른쪽으로만 움직이거나 혹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죠? 즉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면 최단 거리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왼쪽으로 오는 건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역시 최단 거리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아래쪽으로 가는 건 고려하지 않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른쪽 또는 위쪽으로만 가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횟수는 오른쪽이 3번에 위쪽이 2번이다 이겁니다. 그럼 봐. 얘네들의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른쪽으로 3번만 가고 위쪽으로 2번만 가면 어쨌든 A에서 B에 도착해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바로 이 5개를 나열하는데 똑같은 놈이 3가지와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가 위에서 배웠잖아. 똑같은 것의 개수의 개수, 즉 이 3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이 2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물론 이 5개가 전부 다 달랐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는 그냥 5가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고 위가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서 결국은 얘가 총 10가지의 최단 경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5위, 5위 뭐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 오른쪽, 위쪽, 그러니까 이거 그려볼까? 색깔 있게 그려볼까요? 오른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으로 가서 결국은 B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5, 위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결국은 최단 경로의 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응용하는 방법이야.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쭉 올려볼까요? 바로 일부의 순서가 결정된 순열이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거 봐. 예를 들어 우리가 A, B, C, D, E를 나열을 하는데 A와 B와 C에는 어떤 제약 조건이 붙냐 하면 얘네들이 꼭 붙어 나올 필요는 없지만 나오는 순서는 A 다음에 B 다음에 C의 순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봐. 예를 들어 뭐 C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죠? 뭐 예를 들어 D, A, 그 다음에 E, B, C 얘는 조건에 맞는 놈이 된다는 거지. 왜? A, B, C가 붙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나온 순서를 고려해보면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 나왔다 이거야. 이거 괜찮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모두 가능하느냐? 예,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 A, 그 다음에 E, B, D, C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즉 얘도 A, B, C만 본다면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렇듯 일부의 등장 순서가 결정된 경우가 있어요. 즉 A, B, C는 A 다음에 B 다음에 C의 순서로 나오되 꼭 이웃해서 나올 필요는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해 가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거 보세요. 응용을 하면 됩니다. 봐. 우리가 A, B, C, D를 나열하는 거지만 얘를 그냥 1,
1, 그 다음에 D, E 요렇게 5개를 나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 이렇게 5개를 나열해서 예를 들어 뭐 D, 1, 2, 1 요렇게 나열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결정이 되면 자, 봐. 첫 번째 1은 A로 바꿔주고 두 번째 1은 B로 바꿔주고 세 번째 1은 C로 바꿔주면 D, A, E, B, C가 되면서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나온다는 제약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를 볼까요? 만약에 D, 1, 1 뭐 이렇게 나왔다면 봐. 첫 번째 1을 A로 바꿔주고 두 번째 1을 B로 바꿔주고 세 번째 1을 C로 바꿔주기만 하면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D, A, B, E, C가 되고요. 그죠?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나왔다라는 제약 조건을 만족했더라 이겁니다. 됐지? 왜 우리가 A, B, C를 갑자기 111 똑같은 걸로 바꿔서 나열을 하는지 알겠죠? 그래야 첫 번째 1을 A, 두 번째 1을 B, 세 번째 1을 C로 바꿔서 항상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나온다는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따라서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개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3개가 똑같으니까 얼마가 돼? 20가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죠? 예. 그럼 봐라. 예를 들어 기억. 이건 여기다 쓰지 말고 아예 우리가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새로운 문제를 쓰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봐.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A, B, C 이 6개를 나열을 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은 순서대로 등장을 해야 되고 그죠? 가나다 순서인가? 뭐 기억, 니은, 디귿 순서인가? 여하튼 그 다음 A, B, C는 알파벳 순서대로 등장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서로서로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면 자, 얘네들은 111, 222를 나열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지. 왜? 그러면 첫 번째 1은 기억, 두 번째 1은 니은, 세 번째 1은 디귿으로 바꿔주고 첫 번째 2는 A, 두 번째 2는 B, 세 번째 2는 C로 바꿔주기만 하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순열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얘는 6개를 나열하는데 똑같은 게 3개, 3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0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됐죠? 예. 자, 여기까지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십니까? 오케이. 요거 여러 군데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꼭 제대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됐죠?